지금 바이낸스 쓰시는 분들, 오늘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깊게 걸리면 앱이 열려도 손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움직일 때 안전합니다. 지금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쓰는 앱이 막히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은 경고 없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힌 뒤에 뛰면 늦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드리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새로 받기도 어렵고 기존 앱도 업데이트가 끊기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막힐 수 있는 상태. 이게 가장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동 경로를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막히는 그림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아예 자산을 이동하는 대처가 필요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첫 단추부터 끼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단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결정을 따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된 방향인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장 뭘 해야 하느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다음 단계로 접속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가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선택이 유리합니다. 거래소 문이 닫혀도 지갑은 내 손에 남습니다. 이 차이가 밤잠을 바꿉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운 데다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작부터 길이 막히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VPN 쓰면 되지 않나요? 우회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지름길이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끝이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부담까지 예정된 방향이라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이동 가능한 안전한 거래소를 미리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이동 후 운영이 편합니다. 거기에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타이밍이 생명이라 조건이 바뀌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5거래소의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바로 이동 루트를 잡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딱 2가지죠.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느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가 중요합니다. 진입 타이밍이 바뀌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포지션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죠. 오르기만 기다리던 분들에게 숏은 보험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롱을 잡을 만한 때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위로 살아있다면 롱이 유리해질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반등이 반복되면 시장이 올라갈 핑계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 매수 심리가 붙기 쉽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올라도 힘이 약한 상승과 사람이 몰리는 상승은 결이 다릅니다. 뉴스는 단타에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을 잡을 만한 때도 정리하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힘없이 꺾이면 숏이 유리한 그림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 관점이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꺼질 불꽃이 될 수 있어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차트, 지표,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서로 싸우면 쉬는 게 실력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는 편이라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힌트로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의 확장, 수축을 보여줍니다. 이 둘을 같이 보면 지금이 달릴 때인지 숨을 고를 때인지가 더 잘 보입니다. 단타에서 흔한 실수는 진입만 멋있게 하고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목표가를 미리 정하면 수익 구간에서 망설임이 줄고 손절 라인을 미리 그어두면 한 번의 실수가 계좌를 먹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감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소 이동 문제, 이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와 이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